안녕하세요. 초원력 이편한 행정사 사무소의 대표 안윤선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매장에서 식품을 직접 제조해서 곧바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업종이죠.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영업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밀키트를 제조해서 매장에서 곧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도 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영업별 행정처분의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고, 행정처분 중에 신고가 있습니다. 신고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에 법률 사실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저희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 대표적인 신고업종에 해당합니다. 등록업종,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일로서 영업등록제는 등록이 영업을 하기 위한 요건인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대표적인 등록업종은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식품첨가물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가업종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제3자의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행위로서 허가 과정에서 여러 규제 조치가 취해집니다. 대표적으로는 유흥주점업이나 단란주점업이 영업허가 업종에 해당하고요.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것은 이 허가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업종이 그보다 낮고요. 신고가 진입장벽이 제일 낮은 업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에 의해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 가공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관할 행정기관 및 관련 법령, 시, 군, 구의 식품위생 담당 부서 위생과 담당이고요.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기준은 식품위생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지요. 식품제조 가공업과의 소비자 대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의 경우에는 유통, 소매, 도매업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업종이고요.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합니다. 유통, 소매, 도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할 때 온라인 등으로 판매하고 싶으시면 통신판매업 신고 후 온라인 판매하는 것도 포함하는 행위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이어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영업신고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고요. 이렇게 작성된 신청서를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접수합니다. 그리고 서류 검토 및 결제가 끝나고 나면 신고증이 발급이 되는데요. 신고증이 발급되고 나서도 필요한 경우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시설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영업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품영업신고 신청서 들어가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생교육 수료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받으신 위생교육 수료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식품의 유형 및 제조 방법 설명서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식품 제조 가공업처럼 품목 제조 보고서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사용 계약서가 필요하고요. 수질 검사서 필요합니다. 수질 검사서는 지하수 사용했을 때 필요합니다. 시설 배치도 및 위생관리 계획서 필요하고요. 건강진단 결과서, 구보건증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결과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리인 접수 시 영업자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필요하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지참해야 되고요. 대리인 유임장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한편 현재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햇섭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소규모 햇섭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대상 식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총일용으로 정하는 식품이어야 하는데요. 식품 제조 가공업 및 축산물 가공업에서 제조 가공할 수 있는 식품이어야 합니다. 통조림 및 병조림 식품은 제외됩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자 및 축산물 가공업자가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등록한 수입 판매업자가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등록한 수입 판매업자가 수입 판매한 식품으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을 말합니다. 다만 통병조림 식품, 레토르트 식품, 냉동식품, 어육식품, 특수용도식품, 식초, 저분, 알가공품, 유가공품은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 가능한 건축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대장상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요.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기존 식품 적객업, 대표적으로 휴게음식점업이나 일반 음식점업에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으로 영업 신고하시려는 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업이 크게 잘 되는 식당 같은 데서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공유주방 사용 승낙서와 온라인 판매 시 추가로 통신 판매업 신고도 필요합니다. 한편 재래시장, 종합유원시설,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등에서는 정식 건축물이 아니어도 시설 기준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영업 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시설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가장 먼저 건물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위치는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 판매 제조 가공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될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 장소에서 하시려는 경우와 식품 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상 유해 발생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어서 시설 기준 중 작업장에 대한 시설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조 가공 시설이 설치된 제조 가공실을 두어야 합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의 시설 기준 중 작업장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데요. 준용되는 규정을 잠깐 살펴보면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 제조 가공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작업장은 원료 처리실, 제조 가공실, 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 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합니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m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 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시성 등을 가지고 세척 또는 소독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다음 시설 기준 중 급수시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의 시설 기준 중 식품 취급시설, 급수시설에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를 준용되는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돗물 또는 기준에 적합하다면 지하수도 가능합니다.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 물처리 시설, 동물 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다음 시설 기준 중 화장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고요.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기준 중 판매 시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 보관할 수 있는 진열, 판매 시설일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영업자들이 주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조 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즉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다만 최종 소비자 요청 시 택배 등의 배달은 허용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영업신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초원력 이편한 행정사 사무소 전화번호와 아래 블로그 주소가 있으니 문의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거나 상세한 내용을 블로그를 통해 더 많은 내용을 접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